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한 부산 관련 정책들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던 핵심 현안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와 새 정부 간 소통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 관련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재차 강조하며 힘을 실었고 부산에서는 기초단체 간 유치 경쟁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과 해양수산비서관 신설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하던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대선 이후 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 과제와 보고회를 열고 산업은행 이전과 허브법 제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데는 소통 채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시장이 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정부 인사들과 교류가 적었고 부산 관련 현안을 놓고 민주당 인사들과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시는 일단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새 정부와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준 시장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어서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의 시도지사들은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소통 채널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부산 관련 정책에서 정작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가덕 신공항 공사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 하루 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하루 종일 규탄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공기 연장 요구로 차질을 빚자 부산시의 책임 회피를 질타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시정평가대안 특별위원장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부산시가 현대건설의 계약 파기를 사실상 감쌌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인호 위원장입니다. 아니 84개월이 정했으면 84개월이라도 밀어붙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기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린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런 기존의 부산시정을 답습하는 그런 입장 발표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성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은 비슷한 시각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3억 원을 들인 기본 계획이 무력화됐다며 감사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건설 출신 인사가 신공항 특보로 임명된 점을 문제 삼으며 시정의 불투명성과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박형준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후에는 강진수 대표를 포함한 7개 시민단체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인사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산무, 무능, 무책임, 무관심 행정을 보였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또다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의 조치로 해양 수도 부산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해수부에 조속한 이전 지시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부산상인은 HMM 부산 이전도 해운, 항만,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청년 고용과 지역 투자,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해양수도 부산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의 설립도 필요하고 북극 항로 개척도 부산을 거점으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서객 안전을 위한 해파리 차단망 설치가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업체와 어촌계 간 갈등으로 수년째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개장 기간에 동백섬에서 미포까지 해상에 차단 그물이 설치됩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이 차단망 설치 사업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달 말까지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업체 선정을 마쳤지만 이 업체는 지역 어촌계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달 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장 이후에도 한동안 해파리 차단망 없이 운영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장일을 21일로 앞당긴 만큼 피서객 해파리 쏘임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부산소방재난본부 집계 결과 해운대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2년 전 68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을 둘러싼 업체와 어촌계 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따낸 업체가 어촌계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일감을 떼주는 관행 탓에 매년 공사 대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운대구 역시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수년째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입니다. 관행을 없애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절한지를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해야죠. 그 사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해운대구에서 그 정도의 돈을 주는 게 맞는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구청이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방치하는 동안 혈세 낭비에 더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뚫릴 처지에 놓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80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중순부터 지난해까지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대하고 임차인 68명의 전세보증금 84억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자신은 직접적인 건물 매수인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20대 아들을 집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금정구 부곡동 자신의 집 앞 길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A씨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B씨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부는 아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부터 부산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4.7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